이번 시간에는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PN 적합 다이오드 있었죠? 거기에다가 반도체를 하나 더 붙여놓은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룰 녀석은 PNP형입니다. PNP형. 이 PNP형 트랜지스터도 있고 NPN형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 각각의 부속품의 이름이 있습니다. 각각의 부속품의 이름이 있는데 이쪽부터 이미터 그리고 베이스 그리고 컬렉터입니다. 그래서 이미터는 주로 대문자 E로 표기하고요. 베이스는 B 그리고 컬렉터는 C로 표기하는데 자 이제 이 녀석들에다가 전원 장치를 연결을 할 겁니다. 회로를 구성을 할 건데 원래는 여기에 다양한 형태로 들어갈 거지만 이렇게 건전지 형태를 좀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역시 건전지를 붙일 건데 건전지를 여러 개 붙였죠? 건전지를 여러 개 붙였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여기 있는 전압, 즉 2m와 베이스 사이의 전압보다 여기 있는 전압,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의 전압이 좀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트랜지스터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크게 두 부분을 어떻게 나눌 거냐 하면 첫 번째는 2m와 베이스로 된 부분만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2m와 베이스로 된 부분. 그래서 이 부분만 따서 보면은 그냥 단순한 PN 적합 다이오드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 컬렉터 부분을 더해준다라는 형태로 볼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양쪽에서 역할이 좀 다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2m와 베이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인데요. 2m에는 P형이기 때문에 플러스 성질을 지니고 있는 양공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스인데요. 베이스는 이렇게 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은 P형의 플러스 그리고 N형의 마이너스를 연결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자유전자가 회로로부터 이렇게 공급이 될 겁니다. 회로로부터 이렇게 공급이 될 거고 역시 여기에서 전자들을 이렇게 뜯어가겠죠. 전자들을 뜯어가게 되면 역시 이쪽 끝에서는 양공이 발생해서 기존에 있었던 양공과 전자들이 접합면 쪽으로 모이면서 전류가 흐르는 순방향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순방향이 되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이 2m와 베이스 부분의 전압이 실제적으로 순방향이냐 혹은 역방향이냐에 따라서 전류를 흘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전류를 흘려줄지 말지를 결정할 건데 우리 전류를 흘려줄지 말지 결정하는 장치가 있죠.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바로 스위치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위치. 자,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일이 발생할 거고요. 자, 이제 다른 쪽 보겠습니다. 다른 쪽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볼 겁니다. 여기 베이스와 컬렉터 이 부분을 좀 볼 건데 베이스와 컬렉터에도 지금 전원 장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N형의 플러스, P형의 마이너스를 걸어놨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왜 하나가 빠졌죠? 자유전자가 튀어나와서 N-으로부터 자유전자가 튀어나와서 컬렉터의 이쪽에 자유전자가 쌓일 겁니다. 그러면 컬렉터에 있었던 양공들이 반대쪽에서 공급되는 자유전자에 의해서 이쪽으로 다 가버리겠죠. 자, 그리고 이 플러스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의 역할은 자유전자를 뜯어오는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강한 전하로 당기니까 원래는 나와서 위쪽에 자유전자를 채워놔야 되는데 이 녀석이 자유전자를 그대로 다 뜯어가 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베이스에는 자유전자가 많아야 되는데 자유전자가 적은 형태가 발생하겠네요. 자, 이제 그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을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을 때 발생하는 일인데, 이쪽에 있었던 양공들이 접합면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양공들이 차는데, 양공들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전자를 뜯어와야 됩니다. 전자를 뜯어와야 되는데, 불행히도 베이스에선 이미 전자를 다 뺏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를 어디서 뜯어오느냐 하면 전자를 반대쪽에 있는 컬렉터로부터 전자를 뜯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컬렉터에 있었던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 컬렉터에는 전자를 빼앗겼으니까 전자를 뺏긴 부분인 양공이 이렇게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자가 채워졌으니까 사라지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한 양공들은 반대쪽에 전자들이 존재하니 이렇게 또다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원래 2m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얘는 기본적으로 역방향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전류를 차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 2m와 베이스 사이에 순방향 전압이 걸려서 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2m에 있었던 양공이 컬렉터로 옮겨가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양공 확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양공이 퍼진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 양공 확산 현상에 의해서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서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원래 자유전자가 차 있어서 더 이상 못 들어갔지만 얘네 둘이 결합을 해서 사라지게 되면 다음번 자유전자가 다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위치 부분에서 전류를 흘려주면 얘도 전류를 흘려줄 겁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서 역방향을 걸어서 전류를 차단한다면 얘는 기본적인 역방향이라 전류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베이스와 이제 컬렉터 사이에서의 역할은, 이쪽에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흐르는 전류는 매우 작을 건데, 이 전원 장치를 이용해서 전류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스위치 그리고 전류의 증폭. 사실 교과서에서는 트랜지스터를 안 다루는데요. 굳이 트랜지스터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다이오드도 물론 현대산업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트랜지스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는 장치들을 많이 모아 놓으면 우리는 그 녀석을 반도체 칩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가전제품에 들어가 있는 이 반도체 칩이 바로 이 트랜지스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트랜지스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PNP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P가 아니라 N으로, 그리고 얘를 P형으로, 그리고 얘를 N형으로 바꿔가지고 전자가 어떻게 이동할 건지, 그 2m와 베이스 사이의 전압 연결에 따라서 전자가 어떻게 이동할 건지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길 바래요.